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안 요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컵을 던지는 한 여성. 화를 참지 못하더니 이내 음식이 담긴 쟁반을 뒤엎는데요. 난동을 부리던 여성은 급기야 다른 직원의 뺨까지 때립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건 이후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앞서 보안 요원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해달라며 입장을 바꿨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보안 요원과 해당 여성을 직접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남성에게 지난 10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다가 자진 입국했는데요. 재판부는 남성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피해 학생은 현재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수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13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갈밭 곳곳에서 원앙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총상을 입은 흔적이 있는데요. 지난 11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13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또 근처에서 날개가 부러진 원앙 1마리가 구조됐는데요. 원앙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체에서 산탄 총알과 가까운 거리에서 관통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원앙은 포획이 금지돼 있고 사체가 발견된 강정천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사냥을 할 수 없는 곳인데요. 이에 제주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가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가수 승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승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먼저 승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죠. 가수 승리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서 있는데 취재진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예, 취재진 앞에서 솔직히 말하면 또 무슨 말을 뭐 또 하겠습니까? 해봤자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도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만 예를 들면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 혐의 인정하십니까? 등등 여긴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서는 입은 열지 않았지만 잠시 서서 고개를 숙이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사죄의 의미의 제스처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남성. 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10일 날 지난 10일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법률 위반 도주치상입니다. 아이가 지금 아주 심하게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인정이 됐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카자흐스탄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실형의 선고가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의 상태가 너무 지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인지 능력도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고 언어 능력도 떨어졌고 또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다음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게 치료비 같은 것들 이제 뭔가 피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사람이 자진 귀국한 걸 제외하고는 피해 정도가 너무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진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 본국으로 갔다가 자진 귀국했잖아요. 재판부가 이걸 참작한 건가요? 네, 이것을 후회했다, 반성했다라고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뉘우치고 또 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피해가 너무 크고 또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봐서 양형에는 고려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패스트푸드점 난동 사건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 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뭐 일파만파 논란이 일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30대 여성이 아주 격분한 듯이 뭐 쟁반을 집어 던지고 보안업체 요원들 이 머리, 얼굴을 막 폭행하는 장면들이 촬영이 됐었는데요. 결국 보안 요원들의 제지 받으면서 경찰에 인기가 됐었는데 이 보안 요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훈방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보안 요원이 입장을 바꾸어서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현재 이 여성을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김복준 교수님, 참 제주에서 이 천연기념물 제 327호거든요. 원앙 13마리 집단 폐산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부검을 해보니까 누군가 의도전 소행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조류협회 제주도 지부에서 부검을 했어요. 네. 사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이게 그 원앙이 죽은 거는 최대 한 3일 정도 안팎이라고 보고요. 누군가가 총을 쐈는데 산탄총이라고 합니다. 네. 총을 쐈는데 약 한 10m 정도 안팎의 거리에서 산탄총을 쏜 걸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경사각, 그러니까 몸에 박힌 이 경사각을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다리라든지 좀 높은 곳에서 원앙을 향해서 산탄총을 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실탄을 추적하면 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더니 이거는 또 이 산탄총 탄환 자체가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단종된 탄환이에요. 즉 말하면 오래된 산탄총으로 그 원앙을 향해서 사격을 한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주도에서는 문화재청에다 보고를 하고 결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누가 그 총을 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